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텍의 하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Learning Interactive Skills on Legged Robot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지금 현재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로보틱스도 많이 하지만은 애니메이션도 하고 또 강화학습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있어서 이제 어떤 거를 컨트롤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 상에서 virtual 캐릭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 로봇일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애브스트랙트한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컨트롤하는데 매우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요새는 또 워낙 또 효율이 좋고 재밌는 방법인 강화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특히 요새는 사족보행 로봇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개들의 실제 개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죠, 사실.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고 민첩하고 또 이런 모션들을 다양한 모션들을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외부 센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신체 기관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변을 참 활용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제가 원하는 리서치의 골이냐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인터랙티브 스킬들을 원하고요. 이런 인터랙티브 스킬들의 예시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예시로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조금 이제 귀찮은 게 싫은 사람이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이제 이렇게 로봇 개가 어떤 로봇이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예를 들면 뭐 맥주를 가져온다든지 물건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우리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이런 어떤 지능적이고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는 주변을 잘 인지하고 또 그 주변과 함께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예제들인 뭐 레스 마일 딜리버리 물건들을 집 앞까지 배달시키는 해주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각 층에다가 배달해주는 그런 로봇도 만들 수 있겠고요. 혹은 이제 사람들의 반려견처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톡을 한번 동영상 위주로 구성을 해봤어요. 좀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간략하게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그룹을 지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땐 사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가 이게 벌추얼 캐릭터죠. 이제 사람이 이런 되게 챌린징한 환경에서 어떤 모션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이게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이 당시에는 사실 딥러닝이 아직 되게 대중화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방법은 그 이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샘플링 베이스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CMA를 사용해서 특히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을 SVM, Supportive Vector Machine이라고 하죠. 이런 SVM을 통해서 어, 그 주어진 샘플들이 컨스트레인트를 충족시키는지 안 하는지를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샘플들을 레이블링을 해가면서 예측을 하고 예측된 이런 클래시파이어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 생성된 샘플들이 좋을지 안 좋은지를 예측을 해가면서 옵티미제이션을 좀 이런 최적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처음에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좀 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이 연구가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 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학습시킨다라는 개념을 이제 저런 옵티미제이션하고 합쳤었는데, 특히 요새 유행하는 어떤 그런 랭귀지 베이스드 모델하고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더 요새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웍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션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션들을 지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재밌는 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웍은 이 연구였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디즈니 리서치로 옮겼었어요. 디즈니 리서치로 옮기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로보틱스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했었어요. 사실 디즈니가 여러모로 로보틱스 연구에 되게 많이 로보틱스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회사고, 왜냐하면 테마파크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어떻게 로봇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하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그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제안을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어떻게 해야지 더 최적화가 되는지, 특히 이런 유압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에서 이런 액추에이터 레이아웃들을 자동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쭉 에너지 효율을 올려주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풋 파라미터,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싶은 파라미터인 맥시멈 토크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바꾸고 싶은 디자인 파라미터들이 G가 있으면은, 이 사이의 관계를 컨스트레인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뭐, 키네마틱스도 있겠고, 다이나믹스도 있겠고, 어떤 태스크도 있겠고, 이런 쭉, 관련된, 로보틱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쭉 묶은 다음에 그 임플리시트 펑션 띠오를 우리나라 말로는 음함수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음함수 이론을 적용시키면은 이제 이거를 리니어라이즈 시킬 수가 있고, 다시 이 리니어라이즈 된 데서 주어진 수식을 통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으로 저 인풋 파라미터들과 디펜던트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 이거는 모션을 좀, 모폴로지를 에디팅하는 방법이고, 또 사실 많은 부분은 또 모션 자체를 또 이렇게 새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이렇게 좀 러프한 스케치를 먼저 제안을 하고,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봇이 움직이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터와 링크 레이아웃을 생성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 만들었었고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같이 실제 3D 로봇을 만들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 돌려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다 옵티미제이션으로 나왔었고, 메커니즘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그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셨었지만은, 이 로봇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테트라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좀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느 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로봇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이 가장 키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처음에 베이스 링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품들을 붙여야 되는지를 A 스타 서치로 찾아 나갈 수 있게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는 데에서 키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이 A 스타 서치를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좀 알고리즘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단 오늘 논문을 읽어주시고,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다음으로 옮긴 곳이 이제 구글이었어요. 구글에 가서 하고 싶었던 연구는 이제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로봇 러닝에 대한 연구. 강화학습이 이 당시쯤부터 이제 슬슬 이게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구글이 이제 워낙 또 그런 거를 배우기 좋은 곳이니까 이제 구글로 회사를 옮겨서 강화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때 있었던 연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컨스트레인 옵티미제 이 저런 강화학습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컨스트레인 옵티미제이션으로 푸는데요. 컨스트레인 옵티미제이션 이제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수식은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의미만 설명드리자면은,
어, 폴리시가 어떤 저 컨트롤 폴리시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를 컨스트레인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컨스트레인 맥시미제이션 듀얼로 바꾸면서 저희가 이거를 그 라그랑지안 텀을 둬서 알파 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라그랑지안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알파 베리어블을 자동으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듀얼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만한 그런 포뮬레이션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제 저희가 알파 텀을 이거를 픽스 밸류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저 수식이 자동으로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저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피 컨스트레인이 지켜진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메인 오브젝티브 펑션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는 알파 텀의 비중을 낮추면서 엔트로피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서 더 메인 옵티미제이션 집중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적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실제 환경에서도 실제 로봇에서도 강화학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학습 폴리시를 되게 좀 학습 때 보지 못했던 환경에다가 적용을 시켜도 이 로봇이 잘 걸어갈 수가 있었고요. 뭐 내려오는 것도 가능했고요. 요새야 워낙 좋은 연구들이 또 많이 나왔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래도 되게 재밌는 연구였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저희가 컨셉이 실제 로봇에서 강화학습을 돌려서 이제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매뉴얼 리셋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거를 포뮬레이션을 조금 더 익스텐드해서 세이프티 어웨어 아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실패를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했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들과 함께 겹쳐져서 저희가 기존의 방식에서는 한 90번 정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옮기면서 리셋을 해줘야지 학습이 됐었는데, 저희가 풀리 오토노머스한 오토메이트된 환경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그 타임랩스여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몇 걸음씩밖에 못 걷지만은 점점 뒤로 가면은 갈수록 더 많은 걸음들을 걷다가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된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연구는 사실 이 팀 자체가 다들 너무 재밌어해서 아직도 이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올해 RSS에 되었던 로봇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이런 폴리시들을 연구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저희가 단순히 하드웨어에서의 경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과 하드웨어 양쪽에서 동시에 익스피리언스를 받아서 리플레이 버퍼에서 섞어서 폴리시를 학습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강화학습 자체도 되게 좋아하지만은 강화학습이 사실 가장 큰 효과를 낼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어, 그 기존에 있던 트레디셔널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모델 베이스 컨트롤하고 합쳐졌을 때 제일 좀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모델 베이스 컨트롤러와 우리 강화 학습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 연구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네, 올해 지금 여기는 RA 언더 리뷰라고 나왔는데 RAL에 얼마 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간단히 굉장히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 있으면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그 컨트롤러를 받아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일단은 그 뉴럴 네트워크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폴리시를 더 다양한 환경에서 방어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모델 베이스 컨트롤러의 MPC 컨트롤러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초기화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강화학습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모션을 더 빠른 이터레이션 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연구도 너무 재밌어서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
저 폴스아서 분께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 사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다른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제 UCLA의 그 데니송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연구인데, 풍선 로봇을 어떻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이제 풍선이니까 아무래도 그 에어로다이나믹스, 이런 공기와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런 다이나믹스들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지가 주 연구 주제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로코모션에서 조금 더 인터랙션 쪽으로 나가자면은 이 연구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 연구는 이제 인터랙션을 포함한 내비게이션 연구고요. 보시면은 로봇이 밑에 장애물도 피했다가 문 앞에 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물건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폴리시도 있어야 됐고, 크라우칭도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폴리시들도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캐스케이드 컴포지셔널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굉장히 중첩해서 계속해서 중첩해서 스킬들을 이거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걸어가는 폴리시를 배웠으면은 또 걸어가는 폴리시를 위에다가 턴 레프트나 턴 라이트 같은 좌회전 우회전 폴리시들을 배우고 또 거기 또 걸어가는 거에다가 또 오픈 도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첩을 굉장히 여러 번 시키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런 스킬들을 다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는 또 이것들을 알아서 골라가면서 현재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러닝을 구성을 했더니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스킬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그 컴포지셔널하게 구성을 해가면서 배웠을 때 훨씬 학습이 잘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 RSS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 그 이재희 교수님 랩과 함께 연구했던 내용인데, 이 보면 사족보행 로봇을 모션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사람의 모션을 어떻게 사족보행 로봇에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지가 제일 큰, 주제고요. 그렇게 한번 사족보행 로봇을 옮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가 또 두 번째 주제가 될 테고요. 왜냐면 이게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은 사람의 모션을 통해서 그 로봇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어,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환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션을 저희가 키넥트로 따서 키넥트 모션을 다시 모션 리타겟팅을 합니다. 저런 사족보행 로봇에다가 모션 리타겟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키네마티컬하게 리타겟팅된 모션을 다시 강화학습 폴리시를 학습을 해서 제어기를 학습을 해서 실제 로봇에다가 옮기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크로스 몰폴로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몰폴로지가 아주 다른 두 캐릭터 예를 들어서 사람에서 사족보행 로봇 이런 식으로 모션이 옮겨지도록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연구를 진행했더니 이런 다양한 실제로 이게 학습 단계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들 예를 들면은 박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네,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저는 점점 그 사족보행 로봇이 이렇게 더 많은 물건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걸어가는 것도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저게 지금 저 학생분께서 움직이는 모습을 사족보행이나 로봇에다가 옮겨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걸어가는 모션이 나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이때 모션 리타겟팅을 저희가 그 슈퍼바이즈 러닝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입력과 출력의 어떤 그 셋을 되게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또 사람이 직접 매뉴얼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도 올해 벌써 이제 그 시그랩 아시아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럼 이걸 자동화해 봐야겠다 해서 unsupervised learning, adversarial learning을 사용해서 좀 더 사람 모션을 어떻게 실제 로봇에다가 옮기는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웍은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포인트는 먼저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양한 모션들을 실행을 시키면서 얘는 이런 모션도 할 수 있지, 저런 모션도 할 수 있지, 뭐 걸어갈 수도 있고 팔을 이렇게 휘두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 기본적으로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먼저 만들고 이 모션 프라이어를 인베디드 스페이스 G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바꾸어 주고요. 그럼 이렇게 그 만들어진 스페이스를 통해서 어드버서럴 러닝을 합니다. 사람 모션이 들어오면은 이 모션을 제너레이터가 사람 모션에서 저는 레이턴 스페이스로 바꾸게 되고요. 레이턴 스페이스는 그러면은 이제 모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새로운 로봇 모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생성된 로봇 모션을 여기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생성된 로봇의 모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은 맞는 모션인지 아닌지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어드버설 러닝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션 프라이어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로봇과 휴먼 모션이 어떻게 페어가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로봇 모션만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동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어떤 모션들이 어떻게 페어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내기 때문에 좀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올해 시그랩 아시아에 소개가 되었고 아마 12월 달에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로보틱스도 많이 좋아하니까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로봇에서 잘 될까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실제 로봇에다가 옮겨봤더니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스판 로봇이 주어진 사람 모션을 따라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모션을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컨트롤러에 의존을 하는 면이 있어서 약간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는 발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모션이 실제 로봇 모션에 아주 잘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크로스 모폴로지 이미테이션이라는 이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로스 모폴로지 모션 리타겟팅, 크로스 모폴로지 모션 이미테이션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펄스아서가 이제 티안율이라는 저희 랩의 학생분이신데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 버전도 벌써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클리어에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모션들을 다 리타겟팅 단계에서 키네마틱하게만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스 동력학에 대한 고려가 없이 키네마틱하게 그냥 모션 신테시스의 개념에서 모션 리타겟팅을 했었는데 이 버전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나믹스까지 동력학까지 고려하면서 이런 모션 리타겟팅하는 폴리시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다음 버전의 크로스 로코고요. 저희는 이거를 가이디드 언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션이 주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폴리시가 사람의 모션을 받아서 비슷한 모션을 구현을 하라고 로봇한테 커맨드를 주도록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두 가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킵니다. 로봇 투 휴먼과 휴먼 투 로봇.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봇 모션은 휴먼 모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의 모션은 다시 로봇 모션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사이클 코리스폰던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이클 코리스폰던스가 구성이 됐을 때 이제 좋은 모션 리타겟팅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봇 투 휴먼 매퍼, 그 다음에 휴먼 투 로봇 매퍼 이렇게 세 네트워크를 약간 어드버서리얼 러닝 같이 한 번에 학습을 시켜주게 되고요.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모션들을 이제 정말 로봇의 이제 2단계에서는 저희가 로봇 모션 데이터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런 다양한 모션들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션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크로스 모폴로지 이미테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서 재미난 연구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기호를 바꾸자면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좀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랩에서 또 중요한 주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특히 저희는 이제 남들 하는 인도어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아웃도어 내비게이션 좀 더 해보자라고 해서 바깥으로 로봇을 좀 끌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센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다양한 환경, 실제 이 아틀란타 내부 도시 환경인 그 아틀란타 이제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에서도 잘 걸을 수 있었고요. 어, 보면은 이제 세멘틱을 읽습니다. 이 친구가 디를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멘틱적으로 그 의미를 추론을 해서 여기는 걸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걸어가자 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작년 RAL에 그 게재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잘 피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러닝 바이 치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러닝 바이 치팅은 사실 요새 로봇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익숙하실 만한 방법인데 간단히 말해서 먼저 효율적인 티처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 에이전트는 privileged information, 보통 로봇들이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환경에서 예로 들면은 버드 아이 뷰, 높은 곳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프리지빌리지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먼저 굉장히 성능이 좀 좋은 티처 에이전트를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이미테이션 러닝,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통해서 스튜던 에이전트로 학습시킵니다. 스튜던 에이전트는 리얼리스틱한 센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환경이 필요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학습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실제 환경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실제 환경에서도 적용이 될까라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틀란타에 있는 길들을 한 6개 정도 골라서 합치면 3km가 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돌려보면 잘 될까 했더니 네, 나름 잘 되었어요, 사실. 보시면은 여기 패스트 포워드한 장면이고 보시면은 어떤 때는 사실 좀 안 될 때도 한 번씩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잘 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주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실제로 걸어가면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렸고요. 근데 사실 로보틱스 연구라는 게 저는 제일 재밌을 때가 이제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것까지 공유하는 것도 저는 로보틱스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B컷들 잘 안 되는 것들도 함께 공유를 했고요. 세멘틱 네트워크가 잘 안 읽어질 때도 있었고, 뭐 센서 컨피규레이션 문제도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좀 재밌는 것도 있죠. 이제 드라이브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길에서 이게 차가 나오는 길을 지나가는데 저희가 학습했던 환경에 보니까 이 드라이브웨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웨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보다라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비디오는 네, 배터리가 다 돼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로봇에 뭐 큰 문제가 없이 잘 예,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칠 수 있었어서 되게 재밌게 했던 연구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 연구로 이런 쪽의 연구로 또 뭐를 할 수 있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했던 연구가 어, 좀 소리를 잠시 끌게요. 네, 시각 안내견 로봇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학생분이 마스크도 끼고 있고 눈에도 이제 안대도 하고 계신데 보시면은 이렇게 장애물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장애물들을 잘 피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초반 버전이 이게 HRI 레이트 브레이킹 리포트에 소개가 됐었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아이디어는 사람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당시에 되게 커뮤니티에서 좀 쓰이던 모델이 로테이팅 루징 바리, 그냥 로봇을 사람의 뒤에서 따라가는 모델이었고요. 이런 모델은 이제 사람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니까 사실 로봇이 좀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는 있어요. 사람이 그냥 뒤에서 졸졸 따라가는 형태라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았지만은 어쨌든 로봇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움직이거나 하면서 사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았고요. 특히 사람이 회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시각 안내견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할네스라고 하죠. 이런 손잡이를 잡고 옆에서 따라가는 방법인데 이러면 이제 로봇이랑 사람이 같이 따라가는 방법이지만은 실제로 이게 또 시각 안내견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 둘의 사이가 고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좀 더 플렉서빌리티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로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버전 논문도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온 로봇 러닝이라고 사실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로봇 이런 방학습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명한 학회입니다. 조금 작지만 굉장히 좋은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저희가 딜레이드 하니스라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을 제안을 하고 또 액션 쉴딩을 통한 어떤 더 안전한 안내 방식을 소개를 해서 이게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학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틀란타에 있는 학회에서 저희가 이 시각 안내견 로봇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길을 쭉 따라서 원하는 목표까지 잘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는 논문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각 안내견 로봇에 대한 연구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사람이 ARMP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하려면은 사족보행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실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기존에는 텔레포트 베이스라고 하죠. 그냥 로봇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션 플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리 기반에도 물리적인 이유에도 기반을 두면서 이렇게 로봇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션 플래너를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는 먼저 트래젝토리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다 하나로 그 로봇 모션들을 모션 라이브러리에다 다 추가를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션 플래너가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션 플래너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현재 상태를 받아서 다음에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디로 내비게이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로봇의 모션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모션 플래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저희 랩에서 했던 연구를 크게 몇 가지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그래픽스 연구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알고리즘 및 컨트롤에 대한 연구도 좀 보여드렸었고, 내비게이션에 대한 연구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걸 좀 다 합치면은 그럼 어떤 연구가 되냐면은,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같은 연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학생이 그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메타에 인턴을 가가지고 했던 연구고요.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매니플레이션까지 같이 하는 물체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막 물건들을 들어서 다른 위치에다가 옮기는 홈 리어레인지먼트 테스크를 하는 폴리시를 학습을 했었었고요.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챌린지는 이 석세스 자체가 이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사실 롱 호라이즌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집어서 내비게이션 한참 한 다음에 저기다 놓는 것까지가 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긴 시간대를 포함하는 태스크를 롱 호라이즌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 보통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비게이션 네트워크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또 그레이스과 플레이스 네트워크를 따로 다른 각각의 스킬들을 각자각 지정된 약간 특화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이 친구들을 프리즈 시키고 커렉션과 코디네이션 네트워크 두 개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코디네이션 네트워크는 어떤 친구가 지금 제어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지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커렉션은 이 친구들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조금씩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해주는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먼저 저 내비게이션, 그래스핑, 그다음에 플레이싱 스킬들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커렉티브한 것과 코디네이션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그 하이라키컬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정말 정말 사실 잘 됐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막 이 다리 그 연구하시는 연구자분이 이 친구가 가는 길을 막았는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막그 자기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최대한 가보려고 하는 굉장히 강, 그 한국에서는 강건한이라고 하죠. 견고하고 강건한 그런 폴리시를 학습을 했었고요. 네,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골로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혹은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막 이렇게 공의 위치를 바꾸면은 단순히 이걸 잡으려고 한 번 집으려고 하면 다시 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으려고 하다가 위치가 옮겨졌네, 없어졌네, 그럼 다시 옮겨서 찾아야겠다 하고 막 움직이면서 다시 찾아서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 굉장히 강건한 그런 스킬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정말 저번 주에 얼마 전에 이제 RAL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랩은 이런 좀 더 지능적이고
지능적인 로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우리 삶에서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저희의 연구 목표고 이걸 위해서 이제 뭐 옵티미제이션도 연구를 하고 뭐 강화학습 또 딥러닝도 연구를 하고 특히 강화학습이 주가 되죠. 그다음에 인터랙션 테크닉들 어떻게 하면은 또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인터랙션 테크닉들도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랩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보고 하자면 이게 분야마다 너무너무 다른데 제가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수업이에요. 수업인데 되게 좋은 학교들, 예를 들면 뭐 버클리에 있는 뭐 세르게이 교수님 같으신 분들도 아니면 MIT에도 그렇고 요새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강의들이 다 온라인에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논문을 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코드를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그 코드들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MPC 기술이라고 하면은 저희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겠죠? 네, MPC 기술은 되게 이거는 조금 더 질문을 어, 다르게 받아보자면은 강화학습을 할 때 강화학습만 하는 건 저는 조금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NPC면은 NPC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강화학습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데서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강화학습 쪽만 관심 있으셔 보시기보다는 본인의 분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쪽이 재밌는 연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로봇 제작하는 거는 이제, 저희, 여기 보면은 많이 나왔던 이런 로봇들은 시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3D 제작한 로봇으로 테스트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새는 많이 상용으로 했습니다. 디즈니 쓸 때는 또 그 당시에 또 하드웨어 제작을 워낙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주제 특성도 있고 해서 좀 제작을 했었는데 네, 요새는 또 상용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로 차는 중심을 알아서 잡느냐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잡는데 저희가 가장 관련이 있는 논문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일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다양한 환경, 뭐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환경의 중심을 잡고요. 아마 저희가 제가 발로 차는 것까지는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로버스니스, 강건성이 저희가 주라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환경들이 많아서 발로 차는 게 중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드론과 같은 3D 분야에 적용을 하려면은 음, 제가 그쪽은 전문성이 없어서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3D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기조의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뭐 이 논문의 예로만 드리자면은 이게 그 NPC를 받아서 강화학습으로 더 효율을 개선하는 거였는데 드론 쪽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일단은 강화학습이 드론 쪽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제가 감히 생각을 직접 해보자면은 하이스피드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어질리티 같은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하이스피드에서 오는 펄셉션 문제 더 펄셉션이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겠죠. 더 하이스피드에 대해서 더 로버스트하고 더 빨라야 되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가 NPC와 AI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딱 잘라서 디파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강화 학습이기는 한데, 근데 NPC와 AI 그 아래 강화 학습이라고 하죠. AI를 보기보다는 RL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낫겠어요. 그 두 가지를 합치는 데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그쪽 연구도 아마 내년쯤에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재미난 워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요, 일단 업체는 요새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업체들이 많아서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가 중국산이라기에는 너무나 좋은 퀄리티의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께서 아마 헤드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잘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만드시려면은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어도, 그 스탠포드 쪽일 거예요. 아마 그 푸퍼나 도구 같이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요새 시중에 나와 있어서 만약에 3D 프린터가 근처에 좀 억세스가 가능하시다면은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같이 보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로봇팔 움직임은 요새 딥러닝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보면은 강화학습도 많이 쓰고 또 랭귀지 모델하고도 많이 쓰고 이쪽에도 네, 사실 로봇팔이 딥러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 분들께 조금 더 한국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워낙 교수님들이 바쁘시니까 다들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또 연락이 메일 궁금한 게 있으면은 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많이 바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좀 보면은 다른 나라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저한테 다짜고짜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는 특히 여성 과학자 분들께, 또 특히 더 요새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또 연락도 많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